네, 글로벌 컴퍼니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공장, 창고, 물류 시스템, 지사, 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죠.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 경제 전원 버튼이 코로나19로 사실상 꺼졌습니다. 이걸 리부팅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동안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느 정도 후에야 복구가 될지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처음으로 꽤 구체적으로 현재 피해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플의 이번 1사분기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감소할 것 같다. 아이폰의 경우 중국 공장 의존도가 꽤 높은데 지난 한 달간 가동을 못했고 공장 재개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중국 내 42개 매장 대부분 한 7개 정도가 를 빼고 임시 휴업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른 공장으로 신속히 대체도 못하고 또 중국의 내수 시장을 빼고 한 해 장사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태입니다. 애플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하죠. 같이 갑시다. KBS가 자랑하는 진짜 기자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수십 년 만에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 모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또 전병서 교수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나오셨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또 짚어주셨는데 또 안유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한 이틀 연속 하시는 거니까 오늘은 좀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오늘은 주로 이제 정치적인 상황,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좀 같이 좀 정치 경제적으로 좀 짚어보고 2부에서는 내일은 좀 경제적인 상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정치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양회 연기가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회의에서 그 초안을 만들었어요. 예. 그 초안의 핵심 내용이 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예. 하면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관련 준비 사항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걸 최종 결정하는 날짜는 2월 24일인가 이제 결정이 돼요. 24일. 예, 예. 그때 하겠다 안 하겠다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 초안을 준비했다라는 거는 거의 뭐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초안이지만 이제 24일에 거의 통과가 된다고 봐도 예. 무방하다. 왜냐면 안 할 거면 초안을 작성을 안 하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거의 한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그냥 한다라는 게 이제 양회를 안 한다는 걸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연기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 양회를 3월 5일부터 원래 이렇게 한 3주간 하는데요. 그렇죠. 그걸 지금 시점을 연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양회라는 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하고 정치협상회의를 그렇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같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일컫는 말이죠. 예. 예. 이 양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한 해 농사
짓는 어떤 회의다. 이렇게 네.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가 오냐면 그 보통 3월에는 중앙정부에서 각 성시 대표들이 한 2,500명 정도가 올라와요. 네. 지금 한 2,700명 정도 될 거예요. 각 성시 대표들이 보통 성장이나 각 성의 당서기가 대표로 와요. 예. 그리고 그 정치협상회도 똑같이 각 성시에 있는 대표들이 한 2,100명 정도. 합하면 5,000명이 돼요. 이 두 개. 예. 이 회의 대표들이 전국에서 5,000명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뭘 의논하냐면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그 1월부터는 지방에 있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먼저 해요. 아. 그래서 각 성시에서 1월 달에 예를 들면 산동성이다 이러면 상동성 인민대표대회가 1월에 열려요. 예. 그래서 자기네 이번 해는 어떻게 하겠다 목표나 이런 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성시에 다 나온 걸 종합해서 하는 회의가 3월에 북경에 가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인민대표회의. 전국 인민대표대회고요. 정치협상회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참여정당이에요. 참여정당.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결정권은 없는데 중국 정부한테 공산당 정부한테 이런 상황에서 좀 개선할 점을 예. 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정치협상회의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하루 먼저 열려요. 그래서 예. 열릴 때 하루 늦게. 그래야겠네요. 예. 그래서 하나는 각 지방선거 1월 달에 열린 결과를 갖고 토론하는 자리 거기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하자 이런 예. 목표 갖고 그게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협상에 올라온 의견들을 또 토의해서 예. 또 뭐 이런 거 반영할 건 반영하고 법을 고칠 건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최종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양회입니다. 이게 문화 대혁명 기간에 정협 같은 게 일시 중단된 네. 경우가 있었죠. 네. 근데 이거 말고는 거의 양회가 연기되거나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국채라고 표현해요. 국채. 그러니까 한 개 국가의 기본 제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를 연기하거나 변경시키는 거는 그 1년 동안이 가장 큰 중요한 행사가 이렇게 불확실하게 간다는 거는 국가의 불확성을 보여주는 안정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라는 이미지를 그렇죠. 주기 때문에 이 국채로서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라서 연기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네. 연기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거는 제가 뭐 깊이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네. 코로나19 이 사태가 생각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이거는 그건 확실하게 뭐 확실하고. 이건 확실하고 예. 전달할 수가 있고요. 사실 중국 정부가 연기해서 언제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뭐 지금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각 성시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야 투자가 집행이 돼요. 지방에는 그렇겠습니다.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예. 이건 토론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이 들어가잖아요. 예.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예. 그 항상 연초에 예산을 잡은 게 그 1년 동안에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양해가 연기됐다는 것을 중국의 국민들이 안다면 네. 알까요? 일단 알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국채다 보니까 통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네. 그거를 그러니까 매년 뭐 했으니까 알 수밖에 없을 거는 같은데 네. 만약에 연기했다는 걸 알면 그게 주는 의미 시그널이 굉장히 더 불안감을 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 국민들은 의외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국민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좀 순종적이에요. 중국이요? 네, 지금도 저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 예. 상당부 대부분 사람들이 정부가 지금까지 한 것도 굉장히 어렵게 잘하고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예. 그리고 우리도 알아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된다. 왜? 국가를 위해서. 딱 요 정서가 중국의 지금 지배적인 정서예요.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한국도 그랬죠. 지금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연기됐다 해서 뭐 정부에 대해서 뭐 불신하거나 혹 뭐 더 불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왜냐면 그냥 무조건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네. 이 일당 독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5327님도 비슷한 이야기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짚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에서 관련돼서 뭐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도 있고 봤던 영상이 사라져 버렸다.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관련된 전문가가 사라졌다. 이런 뉴스 또는 뭐 이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예. 그 중국 공산당이 예. 지금 중국의 정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우리 보기엔 중국 정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고 경제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끌어왔고 성장도 잘해서 어쨌든 G2국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게 중국 공산당 참 정치를 잘한다 안정적으로 예. 아마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고 안정적으로 뭐 어쨌든 해왔다. 그렇죠. 근데 그 무기가 세 가지죠. 세 왜냐면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그 군대가 예. 당군이다. 당과 군이 일치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군대가 받는 이 페이가 세금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세금에서 오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느 당이 아니라. 예. 근데 중국도 당연히 군대가 운영하는 모든 자금은 이 기업이나 중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와요. 그럼 원래는 군대는 중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예. 그런데 표현이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존재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모태똥이 말한 것처럼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무력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때 재무하고 무력을 장악하면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국유기업은 돈. 예. 세 번째가 언론이에요. 그러네요. 언론 통제. 예.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딱 터졌어요. 비상사태가. 예. 그러면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가장 잘하는 게 언론 통제예요. 왜냐하면 언론 통제가 없는 즉시 공산당은 자리를 내놔야 돼요. 구소련이 왜 무너졌냐면 예. 고르바초프가 제일 먼저 한 게 언론 투명화였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공개였어요. 페레스트로이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 구소련이 왜 해체됐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예. 많이 경험을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렇게 국가 비상 상태가 올 때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집에서 보름을 못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예. 아니면 지금 거의 뭐 한 달 돼가는데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 사람은 어떻게 정신이 붕괴가 돼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수록 예. 부정적 이미지를 이렇게 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요즘에 중국에 제일 많이 나가는 동영상 중산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임신한 의사가 예. 전선에 나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동영상이거나 예. 혹은 두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병원에 일하면서 만나지 못해서 유리창 너머로 키스하는 장면이거나 아주 영웅적이고 예, 이런 드라마 이미지를 같은. 예, 지금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동치는 마음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이렇게 네거티브한 이런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차단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지금 왜냐하면 저 상황에 사회 불안정까지 오게 되면 그러네요. 끝나는 거죠. 박정희 전두환 때의 네. 한국의 드라마나 뉴스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경제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IMF 환란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정도로 나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이 저는 사태가. 그렇게 봐요. 저는 예. 중국 사회에 이런 사태가 터진 게 꼭 나쁜 일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를 했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며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예. 항상 대가를 치러야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문제를 조정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 사회가 적어도 아주 제가 최소한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사회 변화가 어떻게 올까라 보면 아주 거창하게 말고 아주 그냥 쉽게 우리가 가깝게 보면 적어도 이런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위생 보건 체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왜냐하면 2003년에 사스가 터졌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게 구축이 안 됐다는 거는
중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소홀히 했는가를 이번에 다 드러났거든요. 예. 왜냐면 한국 보세요. 2010년 메르스 오니까 이번에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엄청 일사불란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원래는 2003년에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 이번에 지금 17년 후에 발생했으면 경제도 지투로 됐으면 예.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다 됐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번에 두 번 또 겪었는데 지금 막 중국말로 써망지 올라 지금 막 대처를 막 이루 못하고 있는 예. 거는 2003년이 없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똑같은 걸 겪고는 지금 그때보다도 더 이게 지금 심각해진 거는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이 시점 다시 돌립시다. 우리 지금 말고 시점이 2019년 12월 초로 돌아갑시다. 예. 그게 뭐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졌을까? 더는 나아질 게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의 그 이런 모든 정부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의식이나 지금 갖고 있는 조건 가지고 지금의 허북성 서기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2019년 10월에 있었다 한들 마찬가지다. 저는 결과가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한번 오프닝에서 그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세계 보건 안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존스 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건데 이카노미스트랑 같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9위고 중국 같은 경우에 51인가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베트남보다 낮더라고요. 베트남이 50인가 그랬었는데 저도 그게 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대응 체계랄지 시스템에 관한 방역 체계에 관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꼭 누구의 정부 당국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좀 안 돼 있는 측면이 많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렇죠. 첫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러니까 굳이 정부의 잘못을 묻는다면 예. 2003년에 경제가 그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비중도 작고 좀 아주 후진국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터지는데 지금 G2고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큼에도 이 상황이라는 거는 네. 첫째 정부에 반성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굉장히 제도적인 체계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포인트 첫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중국은 적어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안 되게끔 모든 걸 재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도 의식이 지금 확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이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이 모니터링 하게 되면서 이게 국가 정부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나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민들의 의식이 확 변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안효아 교수님은 지금 외국에 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한국이잖아요, 네. 여기가. 그리고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잘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중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통제 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굉장히 세뇌적인 그런 방송과 신문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검열이라는 게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2003년 사스 때마다 안정적 유지하기 너무 쉬웠어요. 예.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의 그 위챗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지금 터졌는데 그 지금 무한의 병독 실험실이 있어요. 국가 병독 바이러스 실험실. 예. 거기에 그 소장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절처모 전파한 이게 실험을 쓰레기에 잘못 뿌려서 전파된 이런 설이 나와서 누군가가 중국의 여자 국민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자기 신분증까지 등록번호까지 제시하며 그 사람 탓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누가 그걸 이렇게 딱 복사를 해가지고 예. 웨이챗으로 캡처를 해서? 예, 캡처해서 쫙 뿌렸어요. 어.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그렇게 쫙 돌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검색하면 그게 안 나오죠. 없어졌는데 예. 이미 늦었다라는 거 수많은 사람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미 봤다. 예,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2003년에 비해 지금 그만큼 정부에서 통제하고 싶은 대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인터넷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무슨 설까지 나오면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예 그냥
안 되게. 중국 정부에서 예. 아니, 이런 설이 있어요. 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더 난리 나는 더 거죠. 난리 날 왜냐면 집에 텐데. 있어서 워낙 답답한데 예. 인터넷이 안 되면 음. 그래도 음악도 듣고 그렇죠. 친구들까지 채팅도 하면서 시간을 예. 보내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포인트가 뭐냐면 예. 그렇게 인터넷 통제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그럼요. 그래서 예. 알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싶은 걸 많이 알고 있다. 특히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한 사람들 네.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1억 한 8천만 명 정도가 네. 비자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미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해외 나간 분들은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다 보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내용만 보잖아요. 예. 그러면 해외에 있는 나간 사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 중국에 있으니까 예.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그럼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건 다 소문이고 다 잘못된 정보고 그래서 막 다투는 경우가 있어 가족끼리. 예.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문제를 보냐. 예. 그게 아니다. 그 우리 밖에 서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는 밖에 미국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다. 이래서 막 의견 충돌이 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야,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큰 도약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방역이나 위생이 상당히 그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자리였다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중국 정부가 여기서 교훈을 받았으면 이 사건 이후로는 위생 보건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중요도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올라가냐면 느꼈을 거예요. 와, 이걸 잘못하면 이 정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리스크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지 않고 싶어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전체 뿌리가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고통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슬픈 일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전체 이 사회의 변혁이 올 거예요. 뭘 네. 어느 정도로 자유화를 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예. 위생 보건에 대한 투자는 엄청 할 거예요. 위생 보건에 관한 예, 투자. 예. 예, 그거는 특히 이제 민생 부분이니까 예. 중국 정부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대해 논쟁이 많아요. 예. 이게 해외하고 중국 국내 학자들이 보는 게 좀 다른데 예.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상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 우리 같이 이거 보면서 예. 저는 볼 수는 없지만 이야기는 해주세요. 예, 이게 분위기가 좀 지금 직접 휴대폰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예. 시진핑 주석이 2020년 2월 3일에 2월 3일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 7명이 있잖아요. 예. 그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말씀인데 예. 말인데 이게 중국의 제일 중요한 공산당 그 기관지가 있어요. 치오시 예. 그 잡지에 예. 전문이 그대로 실렸어요. 이 예. 시진핑 주석이 말한 그대로. 예. 근데 이게 되게 긴 문장인데 앞부분의 뉘앙스를 보면 예. 조금 옛날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말 했어요. 이 시진핑이 직접 말한 거예요. 예. 이 무한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터진 후 제가 예.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예. 1월 7일 예. 자기가 1월 7일 나라는 표 써서 원래 이렇게 안 쓰거든요. 워주츠 그러니까 나는 예. 내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워먼 땅 예, 우리 당 뭐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란 표현 쓰고 이거는 나라고 했어요. 워주주 내가 알았다. 네, 내가 예. 중앙정치국위원회 사무위원회를 예. 열어서 예. 이걸 잘 방어 작업을 잘해라고 예. 요구했다. 요구했다. 이게 첫 번째 말한 예. 거고요. 이 단어 표현 일단 예. 요구했다 나다. 그다음에 1월 20일에 그리고 계속 말해요. 1월 20일에 예. 하나는 1월 7일, 1월 20일에 나는 또 이 바이러스 방어 작업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했다. 예. 아주 중요시하게 이걸 해라. 예. 중요시하게 그리고 각종 방어 작업을 잘하도록 각 성급, 지급, 정부와 당위원회에
국민들의 생명을 제1선에 놓고 잘해라. 예. 이렇게 나는 지시를 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게 1월 20일. 1월 22일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가 내가 보기에 이 바이러스 너무 빨리 퍼지니까 예. 엄중한 도전 앞에 있다는 걸 느껴서 예. 허북성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해라고 예. 후베이성. 예. 후베이성의 봉쇄 정치 해라고 내가 요구했다. 명확하게 요구했다. 1월 이때도. 22일에. 이때도 나라는 주어가 나오는군요. 예, 항상 나라는 예.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설에 정월 추이 설에 예. 설에 난 다시 예.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이 공작에 대해서 다시 배치하고 다시 동원하고 최종 중앙 정부의 이 방역에 관한 공작 용도 서조를 만들으라고 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비상 저 서조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 말대로면 이때 진짜 시작한 거예요. 동원령 중국 정부의 동원령이 1월 음력설에 1월 24일에. 근데 그 전까지 7일에 20일에 22일에 항상 요구했다, 지시했다, 내가 이런 예. 표현을 썼다. 그럼 질문에 답하면 예.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렸냐? 예. 그럼 우리가 가설 안 흔들렸다 하면은 시진핑 리더십이 절대적이다. 이러면 나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죠. 사람이 어떤 때 나는 어떤 걸 했다. 나는 예. 어떤 걸 했다. 어떤 때 말해요. 그럼 내가 절대적인 지존이면 예. 누구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나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잘했어요. 난 그때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만약 절대적 지존이면. 절대적 지존이면 유체 이탈 화법을 쓰죠.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죠. 예. 눈치내라는 표현을 예. 안 쓰죠. 눈치를 안 보죠. 특히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워먼 우리들이 그렇죠. 또는 우리 당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지금 치오스라는 이게 2월 3일에 발언인데 지금 오늘 며칠죠? 2월 오늘 지금 이때 예. 그걸 전문을 실어서 내보냈을까요? 지금 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지금 전문을 2월 3일 발표를 쫙 내보냈을까? 이게 또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시점이 2월 3일에 발언을 왜 지금 내보냈냐고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 예. 몇 개 가설이 나오죠. 중국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국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 일을. 거기에서 리커창 총리뿐만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에게도 직접적으로 당 상무회의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내부에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예. 내보낸 거 봐서는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 허북성 당위 서기를 바꿨잖아요. 예. 상해에 있는 서기를 허북성으로 지금 보내왔단 말이에요. 예. 거기 무한시 서기도 바꾸고요. 그러면 이게 2월 3일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서기가 일주일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2월 3일에 이 얘기하고 한 거 봐서는 이건 어쨌든 내 책임이 아니니까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허북성에 있는 서기. 그렇죠. 그 무한시 서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국은. 예. 얘네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도지사 우리로 치면. 네. 예. 2, 3일 책임이다. 나는 예. 이렇게 봐라. 7일, 20일, 22일, 음력설까지. 그러니까 무슨 한마디로 결론이 이게 난 적재 시기 딱딱 맞게 할 걸 다 했다. 네. 근데 지방에서 내내가 집행을 못한 것이다. 그 책임이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석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렸는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전체 정서가 누구의 책임을 묻는 정서가 있는 거는 확실하다. 근데 네. 시진핑 주석이 어떤 네. 사과. 네.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말이 유체이탈 화법이었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었던 건데 이 사과를 한다는 거는 또 정통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게 훼손이 됐다.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사과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제가 이거 예. 정확하게 정면으로 답변 안 드리고 사례를 하나 들면 예. 공산당 역사에서
62년에 그 대학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모태똥이 책임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모태똥이 사과를 해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사과를 하고 밀려나요. 일선에서.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 류서치가 정면으로 들어와요. 예. 류서치는 인기가 하늘을 찌르요. 그래서 후에 문화대혁명이 터졌어요. 예. 실제는 류서치 같은 이런 자기 반대파를 쳐내기 위해서 한 게 문화대혁명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모태똥이 결국은 그런 사건을 사과하고 책임지면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의 신종 코로나 사건이 그 정도로 심각하냐 봐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렇죠. 만약에 아무래도 그 기간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지금 2월 중하순이 됐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3월 말까지 계속 이 정도로 심각하다. 예.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중국 정부의 뉘앙스는 이래요. 지금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고 예. 뉘앙스를 보면 포인트가 딱 이래요. 호북성 빼고 예. 나머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공장을 재가동하라. 그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이제 정부. 가동해 2월 10일부터 무조건 일선에 나가라. 그렇죠. 지금 예. 이거예요. 두 예. 가지 포인트예요. 예. 왜? 호북성 말고는 줄어드니까 괜찮다. 는 것 결국 하나. 경제 생활을 정상화시켜라 이제. 예. 딱 이 두 개거든요. 예. 아니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견디기가 이제 힘들다. 경제도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이것도 통제를 해야 되고 예.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트레이드 오프죠. 예. 사람을 모여내면 바이러스가 퍼지고 사람이 안 모여나면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자가 좀 많이 와 있어서 또 문자에 또 네. 질문도 있습니다. 9807님 교수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중국도 변하겠죠. 이런 말씀이고요. 1814님 중국에서 살아보니 중국인들은 착하고 인내심이 많아서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든 대책도 늦고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예. 저도 그래요. 무슨 스타일이냐면 일단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국가 이익을. 뭐 내가 예. 위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항상 어떤 일이 왔을 때 국가가 우선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예.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예. 그리고 다 이유가 있겠지.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예. 근데 솔직히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을 떠나서 예. 중국 공산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예. 어느 나라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몇만 명의 환자가 확 나온다고 갑자기. 생각해요. 갑자기 생각해봐요. 예. 어느 나라든 그만한 의료진이 없을 거고요. 그만한 그렇습니다. 음악 병동이 없을 거고 예. 그만한 검사 키트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그나마 그래도 중국이 동원령이 강해서 체육관을 쫙 병원을 일주일에 쫙 짓고 예. 이주사에 쫙 짓고 체육관을 개설해서 병원 만들고 이런 게 그나마 예. 공산당이 집중 관리 통제 동원령이 강해서 가능한 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지금 일본이 3,300명이 넘어도 지금 막 당황스러워서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크루즈선. 예. 중국 몇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해는 해줘야 돼요. 거기에다 한 지역에 지금 밀집돼 있고 우한이라는 도시가 네, 확 밀집돼 있잖아요. 1,000만 명의 서울 크기예요. 네, 인구가 1,000만 명 넘는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의사 부족, 그다음에 시설 부족, 예. 그다음에 이런 관련 이 의료 약품 부족 예. 이런 게 평소에 안 해놨던 게 갑자기 하자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게 전염병, 예. 역병이라는 게 역학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런 측면도 왜냐면 이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 다리면 그 경로를 다 파악했는데 한국처럼 예를 들면 뭐 30명이면 예. 그나마 뭐 하나 인터뷰해가지고 다 가겠지만 몇만 명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몇만 맞습니다. 명의 예. 경로를 예. 그 또 한 사람이 170명 접촉했다 해보세요. 그 본인이 또 다 기억하지를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예. 난 나보고 물어봐도 어디서 예. 뭐 했는데 나는 그걸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안유아 교수님 말씀이 네. 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의 네. 의사분들도 네.
제가 본 뉴스나 직접적으로 접촉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게 네. 양질 전환의 법칙처럼 네. 너무 환자 수가 많아지면 확 컨트롤하기가 오니까. 통제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역병 같은 거는 조기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저기에 정말 진압을 안 하면 어떤 예.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장성백님 13억의 만만디를 5천만의 빨리빨리 시각으로 보면 올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마키 7165님 흔들리는 건 일부 지식인들만 일반 서민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듯요.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재밌어요. 지금 집에서 제 동창 예. 채팅이 있잖아요. 예. 동창들이. 그러면 거기서 지금 다 집에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사무를 보더라고요. 예.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회사는 못 가고 온라인으로 다 한대요. 지금 예. 자기 하고 있는 일도. 근데 옛날에는 다 바빠가지고 외치에서 별로 말을 올리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에 매일 그냥 거기서 음악도 올라오고 뭐 얘기 쟤네끼리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인터넷은 뭐 폭증하겠네요. 인터넷 수요는. 그렇죠. 예. 하워드 리님, 늘공보다 지도자 문제죠. 우리 메르스 때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입니다. 예. 안 교수님, 향후 경제 전망 좀 알려주세요. 지금 곧 있으면 여쭤볼 거고요. 1052님, 역시 대안유와 중국 경제통님. 경제 대통령 뭐 아이고. 일하면서 앱으로 듣는데 함께 계신 분들도 재밌게 듣네요. 경제도 재미있다는 걸 설명 정말 특유의 직설 조리 있게 잘 풀어주십니다. 무무쿠쿠님은 안유아 교수 엄청 똑똑하십니다. 열렬팬이에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 이게 과거에 사스랑 비교했을 때의 그런 또 중국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친 영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사스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돼서 너무 잘 알아요. 그렇군요. 그때 예. 공포도 느꼈고요. 생명의 공포도 느껴서. 근데 그 사스가 그때는 그래봤자 8천여 명이었어요. 확진자가?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교할 수가 없어 일단. 그러네요. 이 수량적으로. 예.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그때 그 2003년도의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하는 단계였어요. 그렇죠. 확장 단계예요. 적어도 모든 산업에 특히 부동산이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경제인데 30% 이상씩 성장할 때예요. 예. 그때 예. GDP는 뭐 10% 넘어 성장할 때고요. 예. 그래서 이런 성장 단계고 또 터진 시점도 3월이에요. 원래는 그때서 11월에 이미 발생했는데 예. 광동성에서 그때 터졌거든요. 예. 근데 똑같아요. 지금처럼 막 이러다가 쉬쉬하다가. 네, 이번에도 사람들이 뭐 이러다가 예. 본격적으로 아까 시진핑 주석이 말한 것처럼 1월 22일부터 지금 무한히 봉쇄가 되면 확 이렇게 된 것처럼 그때 제가 조금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3월 달이었어요. 3월 중하순이었어요. 예. 지금처럼 공포가 확 퍼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지금은 설 전에 딱 터졌어요. 그랬죠. 근데 중국은 설이 중국의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매출의 절반이 설에 일어나요. 예. 특히 이 음식점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예. 이런 건 직격탄이죠. 왜냐하면 설이 길게 놀기 때문에 다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설이나 추석 때 특히 잘 팔리는 선물 같은 것도 또 있잖아요. 다 그때. 예. 그리고 인구가 한 5억이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한 1.2억, 1.3억이 이동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동하면 또 발생하는 경제 효과.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내 북경에서 일하던 농민공이 설에 집을 가요. 예. 그럼 집에 가서 뭐 하냐면 설에 집에 가서 가서 집을 사요 보통. 예. 북경에서 돈 벌었잖아요. 예. 그럼 자기 고향에 가서 부동산을 구매해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든가. 예. 그게 가서 투자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를 일으키죠. 그러면 보통 그래서 3, 4선 도시들은 예. 1선, 2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현금을 들고 와서 투자하는 게 그 지방의 경제를 올려요. 그러네. 우리도 10년 전, 20년 네. 전 같으면 설 때 추석 때 막 가서 뭐 세뱃돈도 주고 뭐 돈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예.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패턴이 달라.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한국가 돈 벌었잖아요. 예. 월 200만씩 벌었다. 이러면 그 돈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1년에 한 번 지부 가잖아요. 그럼 가서 예를 들면 연길에서 온 사람이다 하면 연길에 가서 집부터 사요.
그렇잖아요. 가서 그렇죠. 집을 딱 사고 아니면 가서 뭐 밑에 뭐 이렇게 가게를 사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한단 말이야. 이게 예. 패턴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돈 벌었잖아요. 중국인들이. 예. 깨면 중국을 안 갖고 가요. 그냥 한국에서 투자해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 사거나 한국에 있는 가게를 사요. 요즘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 그 동네 경제 원래 가야 투자해야 될 그 동네 경제가 망하는 거지. 안 가니까. 그게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 보낸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 안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예. 그래서 그것처럼 농민공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의 3선, 4선 도시의 경제는 얘네들이 현금 유동성을 갖고 가서 그랬구나. 올렸는데 예. 이번에 그게 안 된 거죠. 딱 설전에 터진 거죠. 예. 일단 이동을 못하게 했고. 예. 그리고 이게 불확실 딱 터지니까 누가 투자를 해요? 투자 안 하죠. 가만히 있죠. 일단 못 나가게 또 하잖아요. 근데 당에서 이렇게 그 공장을 재가동하라라고 하는데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글로벌 기업마저도 공장 재가동을 하고 싶지만 재가동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정부에서 재가동 해라서 그냥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재가동 하기 위한 그 기업이 만족해야 재가동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한 마스크량이 있냐. 그러면 직원이 2만 명이다. 예. 그러면 2만 명이 마스크를 한 달 동안 일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독액이 충분히 비치돼 있냐. 예. 그리고 직원과의 거리가 2m를 유지해야 된다. 뭐 예. 이런 조건이 돼 있냐. 예. 결국 중국은 회사가 다 기숙사가 있어요. 예. 그럼 옛날에 한 기숙사에 8명 뭐 10명씩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렇대요. 한 기숙사에 한 명 독립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만족해요? 그런 조건을.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공장이 있으면 대부분은 그 옆에서 기숙사에서 농민공들이 살면서 많으니까요. 그러네. 근데 그런 조건을 경우에 만족해야 재가동해. 4명 정도가 같이 네.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재가동은 해야지 조건은 단시간에 만족하기 힘들지 해서 예. 그거 뭐라고 하죠? 하루에 3번 이렇게 3교대. 3교대 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점 분리시키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정부에 신청해요. 계속 검사해요. 오케이. 이래 재가동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 많은 걸 언제 다 검사해서 언제 다 오케이 해요. 첫째. 두 번째는 한다 칩시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회사원들이 오냐는 다른 문제죠. 지금 그렇죠. 회사원의 입장이 이렇죠. 나는 생명이냐. 일이냐. 이 선택이 그렇지. 온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복귀율이 예. 제일 높은 게 스촨성, 사청성, 청도인데요. 예. 성도. 예. 청도. 예. 사천선 청도. 그래. 예. 거기가 제일 높아봤자 뭐 50%래요. 제일 높은데 50%. 예. 정도 개발구가. 예. 근데 그냥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이 30% 안 돼요. 2월 10부터 무조건 복귀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귀한율이 30%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네. 공산당 그 국가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가서 복귀하라라고 해서 복귀가 되는 게 아니군요, 이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예. 기업의 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난 가동하고 싶죠. 예. 그래서 이게 돌아 안 가면 매일 돈인데 그 임대료가 얼마나 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제 지인이 사장이거든요. 예. 제가 같이 채팅하다가 저한테 자기 지금 죽을 맛이래요. 집도 못 나가고 못 나가 사장인데 집도 못 나가고 지금 매일 월급이 나가야 되고 그 직원들이 휴직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보험금 다 북경에 있거든요. 북경에 보험대로 나가고 자기는 이게 더 가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무급 휴직이 아니고 유급으로 지금. 그러니까 무급 휴직 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직종별로 다르겠죠. 왜냐면 얘 같은 게 고신기술 쪽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급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끝나고 나서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황별로 무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스하고 비빌 때 이게 3월에 그때 터졌고 지금 음력설전에 들어서 1년 소비의 제일 중요한 시점에 터졌고 그 소비들은 복구 불가능한 소비예요.
복구가 불가능합니까 그건? 예. 아니, 시간이 지나버려서. 아니 우리 친구들을 모이면 구성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지. 구성에.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나한테서 야 다시 나오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예를 예. 들면 이런 거죠. 그러네요. 복구 불가능. 그러니까 이동을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절대 이제 발생하지 않지. 그러니까 복구 예.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근데 그 쌌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고 3월 4월에 터졌다고 예. 구성에 터진 게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 30% 부동산마다 30%의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예. 그 수요가 끝나는 즉시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예. 이 경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사이클에서 터진 거라는 거죠. 리바운드가 확실히 됐다. 확실히 되죠. 근데 이거는 하락하는 쇠퇴하는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식 뉴노멀 예. 새로운 이렇게 예. 뉴노멀 장기 저성장에 저성장 단계에서 터졌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일이 없어도 굉장히 어려운 안 좋은데. 수요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끝난데도 그 회복이 수요가 안 온다는 거죠. 한국 그 WHO님은 후님이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도 문제네요.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문제도 두 번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짧게라도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큰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이 부품 소재를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대기업은 여러저래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예. 대기업은. 근데 현금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중소기업은 참 지금 문제예요. 예. 예. 이걸 빨리 그거를 어떻게 뭐 대체를 네. 쉽게 할 수 있는 네.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도 네. 있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어떤 입장일지 참 궁금합니다. 정치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힘을 잃는 게 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예. 지금 트럼프는 확실한 게 있어요. 시진핑 정부가 이 사태 때문에 흔들리는 걸 원치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중국의 진짜 친중은 월가거든요. 예. 월가. 진짜 친중은 월가다. 네, 북한, 러시아가 예. 아니라 실제 월가가 진짜 친중이에요. 본인들은 투자만 하니까. 예. 미국 빼고 제일 큰 돈 벌 수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예. 세계 1위의 주식시장. 예. 2위의 예. 주식시장, 2위의 채권시장이에요. 자기네 잘하는 걸 벌 수 있는 게 중국인데 무너지면 어떡해요. 자기 투자도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려면 이 월가의 자본을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해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예. 예. 근데 그렇다고 뭐 무역 협상에서 로징 샤스 그러니까 예.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아예 우물에 예. 더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 세계적인 미국의 리더십하고 인도주의적인 게 많이 훼손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건 또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의사도 파견한다, 뭐 지원 주겠다, 돈을 뭐 얼마 쓸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이래요. 예. 근데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진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중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 통화를 했어요. 어려움 핵심이 이거예요. 시진핑 주석과 통화. 어려우면 말해라. 예. 연기할 수 있다. 뭐 집행이나 이런 거. 근데 시진핑은 단호하게 1단계 합의를 그대로 한다.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게 현실이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마스크 문제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 1년에 마스크를 70억 개 정도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마스크 생산 자체가 멈춰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 베트남, 뭐 호주, 캐나다 똑같아요. 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전 세계 마스크 생산 들어가는 그 탄소 섬유 그게 예. 중국에서 공급해요. 예. 근데 중국 공장이 멈춰지는 바람에 예. 이제는 전 세계도 마스크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마스크 공장을 다 파산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마스크 부품 부족. 공급이 안 돼. 어느 나라나 다 부족해요. 아.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 통해서 무슨 걸 느꼈냐면 예. 중국은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예. 모든 면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하고 운명이 운명 공동체다. 공동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모든 정말 면에서.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예. 잘 돼야 예. 우리도 잘 된다. 예. 이걸 전 세계의 각 나라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네. 역으로 중국이 순망치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내일은 본격적인 중국 경제 이야기
안유아 교수님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고품격 정치 특화 유튜브 전용 방송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 또 내일이죠. 예, 재밌습니다. 아, 내일 아니군요. 목요일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4시 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